네, 스몰캡 공략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잠깐 그 CJ그룹 관련된 뉴스가 아침부터 들으셨겠습니다만 헤드라인에서도 나오고 해서 양태현 대표랑 잠깐 진단을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해외 비자금 의혹 관련해서 CJ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이래서 약세인데 예. 하락폭 자체가 뭐 그렇게 보통 이런 약세가 나오면 뭐 5%, 7% 급락하는데 한 2, 3% 하락, 뭐 하락률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 우리 증시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이 해외에서 비자금 관련돼 갖고 얘기가 좀 나오거나 하면은 정말 가격 제한폭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폭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서는 이걸 내성 생겨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룹에서도 비자금 관련된 의혹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악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또 기업 외부적인 뭐 어느 정도의 뭐 용인을 하는 분위기랄까요? 이거는 뭐 좋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주가가 안 빠지니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코멘트가 좀 애매한데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측면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비자금 관련돼 갖고 압수수색을 받으면 받는 그대로 있는 흐름 나오고 나서 요 부분 또 금방 또 시장에서는 잊혀지겠죠.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을 중심으로 하고 또 움직이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인 악재에 끝나는 거지. 이런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은 좀 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뉴스도 뉴스지만 최근 이 비자금보다는 실적 악화가 좀 더 불안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어차피 이 종목의 주식에나 기본적으로 이따 또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지만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은요. 그 부분이 딱 잊혀지게 되면 제자리 주가를 찾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악재가 하나가 딱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 전반적인 업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으로 뭐 수주가 끊겼다라든지 아니면 벤더를 바꿨다라든지 이런 쪽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나와가지고 급락을 했을 때는요. 그때도 늦지 않고 오히려 추격해서 매도를 해갖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북한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종목이 견주하던 종목이 뭐 15% 한가에 들어간다.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보고 나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사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건드리는 악재냐 아니면 외부적인 악재냐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예. 김 비서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예. 자, 스몰캡 공략주,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죠. 유화증권 이성호 책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전의 단단이었었죠. 휴대폰 케이스 업체였는데요. 주가 흐름이 괜찮았죠. 잠깐 좀 보고 갈까요? 네, 지난주에 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조정이 좀 많이 받는 가운데 이제 우전의 한 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856.7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25% 성장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2%,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8.7억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성장하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IT 부품주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이전에 IT 부품주들이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도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할 기업은 반도체 전공정 업체다, 장비 업체다, 이렇게 앞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어딘가요? 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유진테크라는 종목인데요. 그 반도체 전공정의 장비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후 공정으로 나눠지는데,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같은 그런 후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앞에 증착과 뭐 여러 가지 공정을 합쳐서 전공정을 그러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정에 쓰이는 그런 고부가 가치 장비인 LPCVD 장비를 주력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최근의 업종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종이 가장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업황의 호황과 더불어서 지금 장비주들도 동반해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장비들 중에서도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유진테크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다. 업종 가운데 좋아지는 쪽은 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양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 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도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요. 모바일 관련된 반도체와 PC 반도체인데 네. 이 모바일 관련된 부분은 뭐 말씀을 안 드린다 그래도 워낙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 PC 쪽에 있는 이 PC용 D램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살아나야 이제 고전 종목들, 고전했었던 이 고전 종목들도 좀 살아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성호 의원님,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 기업들은 이제 장비 업체들은 결국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수혜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재 업체들이 설비 투자가 앞으로 하반기에 늘어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설비 투자 자체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함께 그런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런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장비주들 자체가 1차적으로 랠리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반기 투자 계획을 보시면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 좀 투자가 집중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 설비 라인 같은 경우에 신규 라인 증설과 그리고 기존 라인 보수 혹은 전환의 그런 두 가지 투자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화랑을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라인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투자가 우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잠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각 업체별로 D램의 미세 공정 전환의 로드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25나노급의 공정 전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4분기쯤 가면 25나노로 공정을 미세화 공정으로 기존 라인을 좀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6나노급으로 공정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에 따라서 이제 공정 전환에 쓰이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업체들에 따라서 선별적인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반도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세 공정 관련해서 이제 전공정에 장비가 들어가는 건데, 일단 전반기에 약 전체 투자의 15% 20%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하반기에 이런 미세화 공정 전환과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바일 D램의 굉장히 큰 급격한 수급의 그런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라인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D램 업체들이 이제 구조적인 좀 설비 증설과 이런 변화를 가져간다는 건데요. 미세 공정으로 전환한다. 그 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고요? 미세 공정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반도체의 생산성과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A4 용지 하나에 크레파스로 선을 긋는 것과 네. 그리고 샤프로 선을 긋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선을 많이 그을 수 있냐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얇은 샤프로 선을 긋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정된 웨이퍼 안에 그런 미세 선폭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나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도체의 한 웨이퍼당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라인에서 100개가 나올 것이 150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의 전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미세화 공정이 되면 될수록 최근에 모바일 트렌드라든지 반도체 트렌드를 보시면 소형화 그리고 슬림화가 추세이기 때문에 더 고성능화된 그런 칩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쉽게 해주셨네. 예, A4 용지에 클레파스로 선을 긋는 것과 샤프 펜슬로 선을 긋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많이 그을 수 있겠느냐. 네. 기술이 있는 사람은 샤프로. 그러게요. 설명 아주 잘 들었어요. 예. 네, 아까도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삼성양 낸드 플래시 반도체 증설의 최대 수혜주라고 했는데 또 새로운 투자 영역도 있다고요. 비메모리 부분에서 투자 증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메모리 라인과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 양쪽으로 투자를 동시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D램 같은 경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모바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수익 구조인 그 D램 구조에서 그 낸드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요. 예. 그게 있어요. 뭐냐면
보면은 뭐 메모리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장 규모 차이가 비메모리하고 메모리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총 시장을 뭐 친다 그러면은 뭐 1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메모리가 크다는 거죠? 예, 시스템 네.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네,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인데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주가에 대한 지금 흐름을 보니까 네. 52주 신고가는 이미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역사적 신고가도 한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좋다라는 얘기는 뭐 실적에 대해서는 보나 마나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렇게 좋은 종목도 일단은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막 이렇게 딴지를 위한 딴지를 한번 좀 걸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에서 이 재무제표를 봤더니요. 이 네. 자본 항목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네. 자본의 총계가 1250억인데 자본금 자체는 1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네. 봤더니 이익잉여금이 11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네. 얘기해서 맞네요. 예. 그렇죠. 벌어놨던 돈을 계속 유보로 계속 쌓아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2차례 무상증자를 했고요. 네네. 올해도 한 차례 1월 달에 무상증자를 한번 한 걸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네. 그럼 하반기에 주주를 위해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 가능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네. 한 가지만 더요.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그 배당금이 한 20억 정도밖에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익잉여금이 워낙에 많이 쌓이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사내 유보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지 주주한테 좀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게 아닌지 네. 너무 좋기 때문에 딴지를 위한 딴지를 네. 좀 한번 회사 걸어보는 측 겁니다. IR 담당자에게 여쭙는 것 같습니다. 회사 측장은 아니시지만 예, 이제 예.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런 그 네.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네, 일단 뭐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굉장히 사내 유보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에 대한 여력이 또 많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IR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네. 회사 측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함부로 대변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요. 예. 무상증자 할 거라고 말해버리세요. 회사 측에서 할 수 없이 하게. 회사 측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장비 업체들이 더 발주를 할 것이고 미세화 공정 쪽으로 갈 것이다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반도체 이 장비 업체가 이 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진테크가 특별히 좀 성장성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제가 유진테크를 좋게 보는 이유는요. 제가 말했던 그 LPCVD 장비 있어가지고 국내의 유일한 장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LPCVD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싱글 타입과 배치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싱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이 만약에 더 미세 공정이 전환됐을 때 초기에 그 수율이라든지 그런 최상위 마이그레이션 단계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는 단계고요. 이 신나노 공정이 적용이 돼서 양산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배치 타입의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싱글 타입 LPCVD 장비는 동사가 제작하는 것이 유일하고요. 뭐 LPCVD 중에서 배치 타입은 여러 업체가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로드맵을 보여드렸듯이 하반기에 그 나노 공정이 있어가지고 미세화 공정이 각 업체마다 투자가 되면 필수적으로 동사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장비는 뭐 업체에 따라 가지고 수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가장 작은 이 업체의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또 하반기에 CVD 장비 외에도 지금 아까 말했듯이 비메모리 장비 자체가 굉장히 시장과 함께 커지고 있는데 그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그 장비라고 하는 그 비메모리 장비를 아마 올 하반기부터 지금 세일즈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LPCVD 장비가 대당 한 30억대라고 본다면 이 세그 장비는 대당 50억대이고요. 마진율도 굉장히 30% 이상으로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유진테크에 대해서 오늘 쭉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적하고 주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장비 업체들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 예상은 약 200억 정도의 5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장비 업체들의 특성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대당 가격이 30억에서 50억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 몇 대만
분기로 이연을 되거나 그러면 실적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을 보기보다는 연간 전체의 실적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3년 연간으로 가이던스를 본다면 약 2천억 정도의 5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마진율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반 장비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약 30%를 상회하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그 이익률은 동사가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런 양산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가이던스 기준으로 약 퍼가 8배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지금 기타 장비주들이 약 퍼가 10배에서 12배 정도 적용을 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LPCVD 장비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동종업계에 비슷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적용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9,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몰캡 공략주였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업체죠. 유진테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화증권 이성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